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뉴스가 볼까요? 네, 부산 해운대 LCT 특혜 분양 리스트가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됐습니다. 연합뉴스 TV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실소유주인 이영복 회장 측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 특혜 리스트에는 현직 국회의원과 전직 장관 또 유명 기업인 등 100명이 넘는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름만이 아니라 회사, 직함, 전화번호, 선택 호실 그리고 인맥 등을 담은 비고란까지 정리가 되어 있었다는 건데요. 이영복 회장이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추정되는 사람들과 그들의 아들들 이름까지 목록화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제 특혜 분양은 이제 미계약 또는 계약 해지로 생긴 물건에 대해서 당첨자를 뽑기 위한 거였는데 실제로 뽑기 하루 전날 특정인들을 위해 이 정상 분양 절차에 앞서 가지고 미리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을 빼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수년 전 고발이 됐음에도 당시 검찰은 이영복 씨의 아들과 하청업체 사장 등 2명만 기소를 했고 나머지는 지난해 11월에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성명 불상이라고만 밝혔었는데요. 최근 관련자들을 처벌해달라는 이 진정을 받은 경찰이 LCT 사업 관계자 등을 일부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 불기소 처분하면서 성명 불상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알려질 부분도 될 수 있는데 성명 불상했다라는 거는 전혀 뭐 혐의가 없거나 문제점이 없어서 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알려지면 좀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했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예컨대 뭐 이게 분양을 함부로 가입했다든지 중간 과정에서 뭐 금품이 오갔다든지 이러면 범죄가 될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소위 말하는 공수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공수처가 이런 예컨대 뭐 법원장이라든지 검사장이라든지 고위공직자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혹시나 경찰이나 검찰 과정에서 성명 불상으로 하면서 안 알려지고 무혐의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를 막을 수 있는 기관은 이제 공수처가 아닌가 싶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혐의가 있다는 건 아니고 조사가 좀 더 계속 진행이 좀 돼야 될 상황이 아닌가 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언론사가 그 1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어떤 실명이 적혀 있는 문건을 입수를 한 거잖아요. 네. 성명이 다 드러났죠. 거기다가 그 이 3차 분양이 있기 하루 전에 몰래 빼내가지고 지금 그 특혜 분양을 해줬다라는 사실도 지금 밝혀낸 거잖아요. 네.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러면 근데 검찰은 이걸 다 그러니까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몰랐거나 알아도 이름 밝히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아, 그럼 후자라면 더 문제고 그냥 네. 덮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정상적인 뭐 1차, 2차, 3차 분양이라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분양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새길로 빠져가지고 했다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특혜 분양이니까 네.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법 네. 위반 아닙니까? 특혜 분양 자체가 법 위반입니다. 또 그 그러니까. 와중에 그 분양을 받았던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받았다면 모르겠지만 모르고 받았을 리는 별로 없거든요. 그렇다면 뭐 여러 가지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큽니다. 여기에 이제 보면은 뭐 이제 그 검사장도 들어가 있고 법원장도 네.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연합 그 보도에 따르면 따르면요. 이런 게 이제 그 요인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이번에는 그러니까 LCT발 지금 특혜 분양 의혹까지 또 이렇게 불거져 버리면 도대체 뭡니까 이 네. 상황은? 그러니까 뭐 몰랐다면 무능한 거고 알았다면 부패한 거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때 이제 그 기억하실 겁니다. 특검 얘기도 나왔었는데 여야 모두 특검에 대한 목소리만 얘기하고 실제로 뭐 법안 발의라든가 이런 건 실제 움직임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랬던 것 자체가 여야를 막론하고 현재의 정관계들과 상당한 뭔가 얽혀 있기 때문에 다들 입으로만 이렇게 목소리만 높이고 실질적으로 실체를 파헤치는 데는 소극적이었던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도 좀 뒤늦게 제기가 되고 있죠. 이게 이제 그 기억을 다듬어 보면 지금 국정원장하고 있는 박지원 당시 네. 의원이 또 어떤 그 주도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발점이 뭐였냐면 이게 이제 그 이 LCT를 사면은 어떤 그 영주권인가를 주는 이런 어떤 법안까지 있는 가능. 이때 이제 당시 이제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었다. 이 이제 그때 박지원 의원이 그걸 제기했던 걸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사실은 거기서부터 이제 그 의혹이 제기가 됐고 특혜 분양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특혜 분양 받았다라고 하는 썰이 사실은 돌긴 했었죠. 네. 하지만 지금 명단이 입수가 돼서 보도가 된 건 이번이 아마 처음일 거요.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된다면 이것도 이제 상당한 지금 파장을 낳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라고 좀 봐야 되는 거겠고 이것이 이제 LH 땅 투기 의혹하고 이게 그 결합이 되면서 또 다른 파장을 낳느냐 마느냐 이것도 사실은 이제 중요한 관심사라고 봐야 맞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뭐 수사가 뭐 될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경찰이 다시 진정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문건 자체를 토대로 해가지고 조사를 좀 한다면 조금 더 밝혀질 수 있는데 하여튼 검찰에서는 뭐 지금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이게 설명불상 무혐의를 했다는 거는 상당히 좀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몰랐다고 건데 네. 조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죠. 이 언론 기관도 입수할 수 있는 이런 명단 정도도 입수를 못했다라는 거는 사실 그것도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네. 덮었다라면 왜 덮었는가? 네, 그다음에 누가 주도해서 덮었는가? 그렇죠. 찾아내야 되겠죠. 이제 반드시 밝혀야 되는 문제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지금 과제가 던져진 상황인데 참 뒤져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부동산 관련해서 뭐가 이렇게 지금 추문들이 많이 잇따르고 있는지 정말 하루가 모르겠습니다. 멀다 하고 지금. 네. 다음으로 넘어가죠.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를 평가하는 여론조사 결과에서 다수 여론조사에서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를 두고 여야 정치권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에게 선호도가 몰린 것은 그만큼 이제 반문재인, 반민주당 표심의 결집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 표심이 당내 인사가 아닌 윤석열 전 총장에게 모인다는 데서 국민의힘의 위기를 반영한 셈인데요.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할 것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를 막을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하면서 검찰권의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고 공정하다는 신뢰를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한 해석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수사 기소권 분리 방향이라고 하는 것들은 재확인을 했는데 이제 꾸준히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좀 해석이 엇갈리던데요. 속도 조절이라는 얘기도 좀 있고요. 네, 뭐 속도 조절을 주문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고 그 이전 입장을 확인했다는 또 해석도 있고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은 두 가지 다 같긴 합니다. 속도 조절 사실은 그 입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뭐 대통령이 이건 빨리 해라 뭐 천천히 해라 그렇죠. 이 부분을 네. 참고 사항이지 뭐 따를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흐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기소하고 수사 분리 이거 사실 전 세계적 흐름이거든요. 실제로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권력이나 이런 것들은 나눠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 개념이라고 봤을 때 그건 뭐 대부분 법조인들이 인정하는 부분 일부 아닌 분도 있지만요. 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기본적 원칙을 좀 천명한 것으로 좀 보이고 그 원칙에 좀 맞기 위해서는 이 중대범죄수사청을 하긴 하는데 그것은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하라는 뜻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얘기를 계속 반복한 걸로 어제 생각이 됩니다. 법무부 보고에서도 수사 기소권 분리에 대해 명시적으로 보고를 했다면서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일단 이제 그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들은 좀 뭐 청와대나 법무부에서 일단 확인을 해준 것 같고 네. 문제는 이제 공은 민주당인데 민주당에서 정말로 속도를 조절하느냐 마느냐. 사실은 법안 발의한다는 얘기가 아직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 시간 타임상으로는 발의가 지금쯤은 돼야 됩니다. 돼야 되고 지금 선거가 지금 걸려 있기 때문에 네. 선거 전에 뭔가 이거 재정 입법이거든요. 중수청 법안은 이거 개정 입법이면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리는 재정 입법이면 공청회하고 모든 것을 하려면 빨리빨리 서둘러야지 뭐 6월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네. 시간이 가능한데 조금 늦어지는 느낌이 아닌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법안 발의는 뭐 준비를 민주당에서 이미 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이제 전임 민정수석이 이제 사의를 표명한 것부터 이번에 검찰총장이 물러나는 요거까지 지금 계속해서 검찰개혁,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의 어떤 그 분기점이 될 만한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과연 이 검찰개혁 드라이브가 여기서 한 걸음 더 치고 더 박차를 가할 것이냐, 아니면은 소위 말하는 속도 조절론에 의해서 다른 이제 완급을 조절할 것인가, 요 분기점에서
상황에서 사실은 여론도 워낙 갈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이 선택이 향후 이제 남아 있는 이 임기부터 해가지고 향후 전국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본래 의도했던 검찰 개혁을 효과적으로 완수하면서도 여론도 설득적으로 이렇게 깔고 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고민이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이것이 그러니까 물론 뭐 속도 조절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가 원래 그 이제 표상했던 그러니까 처음부터 밝혔던 검찰 개혁의 그 간판 이거 자체는 흔들리지 않는다. 속도 조절에 대한 오히려 과한 해석을 경계한 걸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도 또 그렇게 읽히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뚜껑은 열어봐야 되는 문제인데 만약에 민주당이 정말로 속도 조절해서 발의 시점을 늦춘다라고 네. 한다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전혀 예상을 못했다. 그래서 일정표를 그렇게 그러니까 그 짰다로밖에는 지금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청와대에서 속도 조절론이 나왔을 때 오히려 이제 강하게 이제 그거를 부인을 했던 주체가 바로 민주당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이전에 저거는 행보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 좀 교통 정리가 필요한 네. 부분 대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그것도 선거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보궐선거도 있고 윤석열 지금 총장이 뭐 지지율도 높고 뭐 이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꺼려하는 게 아닌가 민주당 측에서는 이거 뭐 좀 더 밀어붙였다가 조금 선거 내에 불리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속도 조절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또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드리는 말씀이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다면 그 전에는 그게 그럼 요인이 아니었느냐. 그 변수로 그러면 이제 그 생각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아니, 생각보다 윤석열 총장 지지율이 많이 높게 나왔다고 또 그래 판단했을 수도 있거든요. 상당히 많이 높게 나왔으니까. 근데 일시적으로 튀는 게 너무 잡힌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뭐 좀 그 추이를 봐야 되니까 네. 이런 거 이제 여론조사가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건 뭐 종합적으로 이야기할 사안인 것 같아요. 또 윤석열 총장이 뭐 또 말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 말들이 검찰 개혁하고 이런 반대 방향이 많을 거니까 네. 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한미동맹의 가장 큰 긴장 요소였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큰 고비를 하나 넘겼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회의 결과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면서 내부 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 역시 같은 시각 성명을 내고 협상을 통해 한국 측의 의미 있는 증액이 포함됐다라고 전하면서 민주적 동맹 활성화와 현대화를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한미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46일 만에 이 방위비 문제를 매듭짓고 한미 갈등 요소를 하나 이제 해결한 셈인데요. 양측은 이번에 합의된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3월 우리 정부 측에서 제시했던 총액 13% 인상안이 좀 합의의 기초가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식 발표는 다음 주쯤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합의를 봤다라는 그 포괄적인 그 발표는 있었는데 네. 이제 합의 내용이 뭔지는 지금 아직 이제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걸 종합을 해보면 이제 그 단연 계약으로 네. 그러니까 5년짜리 계약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제 공통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떤 첫해 인상률은 그러니까 트럼프 시절의 합의, 그러니까 일단 합의라고 표현하는 게 뭐하고 의견적으로 얘기했던 예. 13% 인상 13%. 뭐 이 정도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게 무기 구매라고 하는 별도 그 조건이 달리느냐 안 달리느냐. 네. 사실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 때 워낙 트럼프가 이제 세게 나오니까 그렇죠. 그냥 인상률은 그럼 13%로 하고 무기를 구매하는 거 이런 별도 옵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건 없다라고 하는 또 관계자의 멘트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뭐 이제 그러니까 언론이 예상하고 있는 바는 합의의 틀은 이런 거더라고요. 시간을 봤을 때 시간 이제 취임하고 얼마 안 됐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언론 예상대로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트럼프 때 우리가 많이 좀 힘들었기 때문에 또 미국 입장에서는 뭐 정부가 바뀌긴 바뀌었지만 우리가 약 많이 열세인 협상에서는 열세인 상황인데 시간이 이렇게 넉넉하게 했다라는 거는 우리 거를 많이 좀 들어줬지 않을까.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그 총액률 같은 거 같아요.
그런 것들은 거의 우리 의견대로 좀 해줬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다행스러워요.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고 나서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도 트럼프와 다르다는 거를 좀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어쨌든 외교적으로 뭔가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을 때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시작으로 해서 미국의 어떤 동북아시아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주변 동맹국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린 트럼프와는 다르다 이런 것들을 한번 또 보여주기 위한 그 제스처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 때 행정부가 요구했던 안이 너무 과도했다는 지적은 뭐 한두 번 나온 게 말도 안 아니었으니까요. 네, 뭐 방위비 분담금 인상도 그렇고 뭐 이제 무기 뭐 이제 재고 뭐 거의 강매하다시피 약간 그 패키지로 나오는 것도 그렇고요. 어쨌든 서로가 다 좋은 협상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위민할 수 근데 있는. 좀 사실은 이제 그 큰 틀에서만 이야기가 되는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점검할 게 상당히 많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트럼프 시절에 미군 전개 비용도 방위비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주장을 했고 심지어 어떤 그 이야기까지 있었냐면 주일 미군 그 전투기 뭐 정비 비용까지 이 그 방위비 분담금에서 뭐 충당을 했다 우리가 이런 부담해라 어떤 그랬었어요. 예. 부담해라가 아니라 갖다 썼다라고는 어떤 이런 그 이제 그 주장도 있었거든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점검이 돼야 되는 문제고. 네. 또 한 가지는 우리 정부가 이제 추진을 했던 게 이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꼬이고 타결을 보지 않으면 미군 기지에 그러니까 배속되어 있는 한국인 군무원들의 임금부터 일단은 그렇죠. 올스톱 시켜버리는. 그래서 일단 요거 별도 지급하는 방안도 사실 이제 그 안으로 이제 제기가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 패키지로 해서 합의를 본 건지 네. 아닌 건지 사실은 점검해야 될 부분은 상당히 많죠, 많이 사실은. 있다고 봐야 상당히 되는 많죠. 거겠죠. 예. 그럼에도 뭐 저는 큰 틀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이미 트럼프 때부터 계속 이런 얘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됐던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제 바람일 수도 있지만요. 근데 뭐 단연 계약으로 갔다면 그거는 좋은 거죠. 더 좋은 거죠. 뭐 1년짜리 계약보다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그 스포츠에서 보면 FA 아유, FA는 저기 바라는 게 단연하는 게 가장 좋아요. 돈 좀 적게 받더라도 단연 계약하는 게 제일 그게 바람이거든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단연 계약을 해서 조금 인상해 주더라도 이 변동에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훨씬 가장 가급적 중요한 인상 안 해주면 좋고. 아니 제일 좋고요. 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진짜로 5년 계약이라고 한다면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임기가 다 끝나고 네. 차기 행정부가 이제 출범하고 1년 뒤가 된다는 그것도 얘기를 좋아요. 하잖아요. 그것도 좋죠. 왜냐하면 딱 조금 더 지나갈 수 있으니까 4년 이후에 훨씬 좋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튼 뭐 확인사항이 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건 저희가 언제 좀 기회가 되면 관계자 한번 인터뷰를 통해서 궁금증을 한번 좀 모두 풀어보는 이런 시간을 좀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세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